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남 정착기, 성남, 이 도시의 매력은?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곳을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 도시는 그저 건물과 길로만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가 연결되며 만들어진 살아있는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도시는 쉼없이 이주와 정착이 반복해서 일어나며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 조금씩 모습을 바꿔갑니다. 주버스 특별기획 성남 정착기. 오늘은 성남의 터를 잡고 살아가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이 도시가 가진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 생생한 삶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솔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지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주민 이지은입니다. 네. 여기 미디어 센터 바로 맞은편이 임해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성남 정착기 들려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우선 그럼 언제부터 성남의 터를 잡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서울 마포에서 원래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2021년에 여기 성남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럼 계속 성남에 사셨던 성남 토박이는 아니시군요. 네. 자, 그럼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당시 저희 가족이 뭔가 좀 새 출발이 필요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마침 친한 이웃이 분당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차 해가지고 네. 저희 가족도 같이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고 성남으로 오셨군요. 네, 성남으로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남이 서울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닥 멀리 이사를 간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서울의 연장선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20년 정도 서울 시민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주소를 쓸 때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쓰니까 좀 어색한 거예요. 근데 벌써 지금 여기 산 지도 4년이 넘어서 5년 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는 여기 성남이 더 친근하고 편안한 제 삶의 둥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적응이 이미 끝나셨군요. 아, 네. 그런가요? 네. 네. 서울 시민이 경기도 성남 시민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의 어떤 점이 친근하고 따뜻한 둥지처럼 느껴지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아마도 자연 친화적인 도시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여기 분당구 임해동에 와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 집 앞에 탄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탄천은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탄천은 이 성남에서 가장 매력적인 그런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역시 탄천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돼버렸고요. 네. 이 탄천이 이게 완전히 자연 하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계절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봐도 질리지가 않고, 그리고 이 탄천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은 오래된 나무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엔 분당 신도시의 이 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 나무들 같은데 저는 이 풍경도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전에 살았던 마포도 좋은 도시긴 해요. 그렇지만 네네. 좀 여백을 느낀다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하고 엄청 오밀조밀 막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당에 와서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은 인구 밀도가 훨씬 높다 보니까 그럴 것 같고 네. 지금 살고 있는 분당은 계획된 신도시라서 공간 구획 자체가 좀 다르니까 사는 사람도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자연이 주는 여유를 느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뭔가 이 수평선이 탁 트인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교통 정체도 좀 덜한 것 같고요. 역시 서울에 사시다 보니까 교통 정체에 대해서는 확연히 몸으로 느끼시는군요. 예, 스트레스가 있죠. 아마도 이러한 점들은 많은 분당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남에 가볼 만한 곳도 많은데요. 임해동을 벗어나서 성남 이곳저곳 다양하게 방문해 보셨을까요? 사실 아직 많은 곳을 다녀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주부잖아요. 네. 그래서 장을 봐야 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성남의 시장이나 마트를 다양하게 구경하고 장을 봤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아무래도 도시의 생동감을 직접 보고 체험하려면 이 시장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성남의 시장 방문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일단 집에서 가까운 곳이 순회 돌고래 시장이거든요. 네. 네, 그곳을 먼저 가봤는데 여기는 아파트 단지 상가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 반찬 가게가 많고 네, 또 식당이 많다 이런 특징이 좀 있었고 밀키트 가게도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산물 위주의 전통 시장과는 조금 다른 그런 공간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돌고래 시장은 먹거리가 좀 많은 시장이니까 아무래도 배고플 때 가시면 좀 위험한 곳이 아닐까?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가면 안 되겠어요. 배고플 때 가면 큰일 납니다.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일 수가 있어서. 네, 상인분들은 좋아하시겠네요. 네. 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시장도 가보셨나요? 네. 조금 떨어진 곳인데요. 태평동에 있는 성남중앙시장입니다. 네네. 네. 여기는 이제 전통과 현대가 좀 조화로운 시장.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네. 이게 골목길을 따라서도 엄청 오래돼 보이는 가게들이 쭉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근데 반면에 이게 신축 시장 건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하기가 좋고. 좋네요. 네, 그래서 규모가 생각보다 커서 이게 시장에서 우리가 좀 원하는 것들은 다 웬만한 것들 다 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이 태평역과도 가깝고 주차도 편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칼국수 식당도 있죠. 네. 점점 더 배가 고파지는데요. 네. 근처 모란시장도 정말 유명한데 혹시 여기도 가보셨나요? 이사 와서 초기에 가족이랑 함께 이제 모란시장을 방문은 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5일장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저는 쉬는 날에 가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러셨군요. 근데 여기가 백년 기름 뭐 이런 특화거리가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참기름 냄새가 막 시장 전체에 퍼져서 그건 좀 좋았습니다. 굉장히 고소한 기억으로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백년기름 특화거리 유명한 기름집들이 많이 몰려있고 특히 모란 민속 5일장은 성남의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기회 되실 때 저랑 또 한번 가보시죠. 네, 꼭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네, 같이 가요. 네, 기름 귀하잖아요. 네. 장보기 적응만 잘해도 이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성남인으로 정착하면서 혹시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서울에 비해서 이 대중교통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요금이 좀 체감상 비싸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비싸죠. 네. 네. 그건 모든 경기도민의 그런 아픈 점이기도 합니다. 네. 또 출퇴근 시간에는 서서 타고 맞아요.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네. 있었고 압니다. 너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울과 연계된 광역버스는 자주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이제 성남시 안에서
버스 이용이 생각보다 좀 불편하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 이 경기도 성남 이렇게 넓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목적지가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지하철역에서 먼 곳은 마을버스 같은 걸로 좀 촘촘하게 연계가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좀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냥 자가용으로 이동할 때가 많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잘 돼 있긴 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려면 조금 걸어야 되는 네, 그런 네. 부분도 있고 버스 연계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더라고요. 보면 좀 버스가 많이 비어 있을 때가 많고 그래서 버스를 탈 때는 이제 정류장에서 좀 손을 들어서 기사님께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칠까봐. 네. 네. 근데 처음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눈앞에서 다시 놓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힘든데요.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제 기후 위기를 생각해서 성남에 이제 트램도 좀 생기면 좋겠고 또 자전거 전용 도로도 확대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교통 문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아마 앞으로 충분히 개선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트램 소식은 특히 뉴스 기사로 나온 적도 있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도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이 탄천길로만 해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 아쉬운 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성남의 자랑거리도 있으시겠죠? 앞서서 자연 친화적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다른 지역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그런 성남의 자랑거리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네, 뭔가요? 네. 저는 동네마다 이 지역 서점이 보이는 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네.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점점 이 동네 지역 서점이 사라지는 추세였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대형 서점으로 가서 책을 사는 분위기였는데요. 여기는 아직도 지역 서점이 동네 간판 서점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대기업 서점들이랑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몇몇 기업들 위주로 거기서만 좀 책을 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성남에서는 아직도 작은 동네 서점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하기도 쉽고 또 정서? 네. 독서에 대한 정서도 남아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서점에서 바로 새 책을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이용해봤습니다. 오, 네. 역시 지성인이군요. 네. 그래서 성남에 살면 또 이런 걸 누릴 수 있다. 이런 자랑을 좀 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렇게 책을 딱 빌리잖아요. 그러면 새 책인 경우에는 네. 정말 그 아시죠? 빳빳한 그 첫 장을 네. 넘길 때 그 뿌듯함? 네. 쓱 하는 그 소리와 함께 네, 그런 쾌락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성남 사랑 상품권, 이 지역 화폐도 좋아하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지역 화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굳이 성남만의 자랑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성남 안에서 제가 성남 지역 그 사랑 상품권 이걸 쓰니까 상인분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이게 할인을 받는 셈이니까 기분이 좋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상품권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는 10% 할인을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엄청 샀어요.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성남시에서 할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성남 사랑 상품권 많이 사용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죠. 네. 이 정도면 뭐 성남에 이미 10년 이상 거주하신 어엿한 성남 시민 같으신데요. 뭐 토박이라고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칭찬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성남의 매력을 제대로 누리면서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맛집도 좀 다녀보시고 계신가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으면 좀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외식을 좀 좋아합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네. 제가 분당구 임해동에 사니까 여기랑 비교적 가까운 판교 두 곳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먼저 판교 운중동에 있는 누룽지탕 전문 식당인데요. 아, 좋네요. 네. 이게 뜨거운 돌솥에 갖가지 해산물이 들어가서 이게 너무 이 누룽지랑 맛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식당도 크고 그러니까 가족 모임으로도 좋고요. 딱 오늘 같은 날 먹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 몸보신이 필요할 때 혹은 집안 어르신 모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청자분 중에 감기 기운 있으신 분 계시면 여기로 얼른 가시길 바랍니다. 네. 기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러보시고요. 저도 좀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맛집은 어딜까요? 네. 여긴 젊은 분들이 좀 선호하는 곳일 것 같은데요. 네. 제2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식당입니다. 네네. 여기는 훈제된 닭다리 돼지고기를 그릴에 구워주고요. 아, 향기가 느껴집니다. 네. 신선한 샐러드, 네. 다양한 파스타나 볶음밥을 그러니까 오늘의 메뉴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줘서 나오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급식처럼 서서 음식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우리 실리콘밸리, 저는 안 가봤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마치 구글 구내식당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가보진 않았지만 구글 구내식당이 이러지 않을까 하는 느낌. 네,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힙한데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좋아요. 근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정말 판교 직장인들을 위한 식당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일 낮에만 운영한다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근처 판교인들을 위한 딱 맞춤 식당이 아닌가 싶은데요. 추천 받았으니까 저는 한번 들러보고 싶습니다. 네. 낮 시간에 여행 가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맛집은 이 정도로 들어보고요.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요즘엔 도시에서 날이 갈수록 돈독한 이웃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예전처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사 왔어요. 떡 주고 그런 문화는 좀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이사 오신 지 한 5년 차가 된 지은님은 이웃은 좀 사귀셨는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한 곳에 뿌리 내리면서 사는 분들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마포에 살 때는 좀 어린 애를 키웠던 때라서 이제 공동육아도 하고 그래서 이웃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 올 때 친한 언니들이랑 헤어지면서 제가 울기도 하고. 어머나. 또 여기 성남에 와서도 그 9401번이 지나가면 또 눈물이 나고.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좀 산지 됐으니까 좀 좋은 이웃을 알게 되긴 했어요. 네네. 제가 좀 만난 거 있으면 저 갖다 주는 그런 집도 있고요. 그 분당에 있는 엄마들이랑 함께 독서 모임도 같이 하고 있고요. 굉장히 활동 영역이 넓으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윤솔님이랑 이렇게 성남 마을 미디어에 방송도 하게 됐고요. 제가 뭐 이 정도면 좀 성남인 이런 정체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맞고요. 네. 성남 토박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활발한 활동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좋은 이웃이 생겼다고 하시니까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이 성남에서 어떤 시간을 보낼지,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 이런 건데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제가 예비 고등학생 학부모거든요. 네. 어려운 시기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아이 뒷바라지하는 엄마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또 여러 연계 활동도 좀 잘 이어나가고 싶고요. 또 혹시 시간이 좀 허락된다면 제가 소설이나 희극 이런 낭독 모임이 있다면 찾아서 참여하고 싶기도 합니다. 연기 또 잘하시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성남에 있는 산을 한 군데도 오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불곡산,
영장산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직도 게을러서 못 갔는데 언젠가는 등산을 꼭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아, 산들 멋지죠. 네. 그 등산하실 때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물싸 들고 따라가겠습니다. 예, 저는 김밥을 싸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 모든 계획한 것들 다 이루시면 좋겠네요. 예, 대단한 계획은 아니지만 그래도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남에 이사 오셔서 정착하면서 든 생각과 경험들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성남 시민이라면 아마도 다 그래 맞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만한 공감 갈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저도 별것 아닌 제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치시면 댁으로 가시나요? 네네. 아주 가까운 곳에 집이 있으시니까. 네. 가까우니까 저 좀 자주 불러주세요. 네, 같이 활동해 주셔야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출발이라는 말에는 참 묘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흙 묻은 옷을 툭툭 털어내듯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혹은 끈기 있게 걸어온 길 끝에서 드디어 새로운 문을 열게 된 이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처럼 정든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분들까지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문화, 새로운 사람들 속에 천천히 스며들어 마침내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정착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박수와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